우리는 조상을 떠올릴 때 늘 단정한 흰 옷과 갓 고든 자세를 상상합니다. 교과서 속 그림, 박물관의 모형, 드라마의 한 장면 속에서 그들은 언제나 말끔하고 정제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그림 속에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몸에서 나는 냄새, 젖은 옷의 무게, 찬물에 손을 담갔을 때의 감각입니다.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씻고 어떻게 빨래하고 어떻게 냄새를 다스렸을까? 역사는 전쟁을 기록하지만 몸의 냄새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정치의 음모는 알려주지만 발을 씻는 습관은 알려주지 않죠. 하지만 진짜 삶은 왕의 결정이 내려진 그날이 아니라 사람들이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하루를 견디기 위해 준비하던 바로 그 사소한 순간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교과서 어디에도 적히지 않은 위생사 속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냄새와 물, 땀과 겨울의 추위, 여름의 물놀이, 그리고 배설물과 향초가 뒤섞인 진짜 사람들의 역사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묻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정말 씻지 않았을까? 빨래는 어디서 했을까? 썩은 냄새는 어떻게 견뎠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조상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해온 건 아닐까? 우리는 조상들의 위생을 다시 씻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아마 여러분의 상식이 완전히 뒤집힐지도 모릅니다. 역사 역설. 일부 빨래의 진짜 얼굴. 조선에서 빨래는 집 밖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세탁기가 집 안에 없는 것과 같았습니다. 우물물은 마시는 물이었고 배수시설은 거의 없었으며 물을 직접 길어오는 노동은 상상 이상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빨래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강으로, 개울로, 마을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던 빨래의 장소로 향했습니다. 이 길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중 가장 바쁜 시간대였고 동시에 가장 많은 이야기가 오가던 시간이었습니다. 여인들은 물가로 가며 어제 들은 소식과 오늘의 걱정을 나눴고 누군가의 집안 사정과 마을의 기류를 자연스럽게 공유했습니다. 빨래는 일이었고 동시에 사회였습니다. 조선에서 빨래는 철저히 개인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옷이 더럽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활이 흐트러졌다는 신호였고 그 집이 공동체의 리듬에서 뒤처졌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빨래는 미룰 수 없었습니다. 몸이 아파도 날씨가 험해도 계절이 바뀌어도 결국 해내야 하는 삶의 기본 조건이었습니다. 강가에 도착하면 사람들은 가장 먼저 물살을 살폈습니다. 물이 너무 느리면 때가 빠지지 않았고 너무 빠르면 옷이 상했습니다. 옷을 적신 뒤 방망이를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일정한 리듬으로 천을 두드립니다. 탁탁탁. 그 소리는 조선 마을 어디서나 들리던 생활의 박자였습니다. 이때 그들의 손에는 비누 대신 자연이 들려 있었습니다. 나무를 태워 만든 잿물로 옷감을 삶아 찌든 때를 빼냈고 쌀뜨물은 훌륭한 표백제가 되었습니다. 조선의 옷은 쉽게 더러워졌지만 그만큼 자주 빨렸습니다. 옷은 가마솥에서 삶아졌고 마지막엔 햇빛 아래 널렸습니다. 햇빛은 최고의 표백제였고 조선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땀과 흙, 연기와 음식 냄새가 배어도 그들은 옷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삶고 다시 말리고 다시 입었습니다. 흰 옷은 관리할 수 있는 사람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빨 수 있는 체력, 삶을 수 있는 연료, 말릴 수 있는 시간. 그 모든 것이 갖춰졌을 때 비로소 유지할 수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흰 옷은 자부심이자 압박이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이 모든 과정은 더 잔혹해졌습니다. 강물은 얼어붙었고 사람들은 얼음을 깨야 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넣는 순간 감각은 빠르게 사라졌고 손끝은 곧 갈라졌습니다. 그래도 빨래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계절은 빨래를 봐주지 않았고 삶은 늘 그대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빨래는 몸의 냄새를 다스리는 일이자 사회적 예의를 지키는 일이었고 가족의 체면과 삶의 질서를 유지하는 행위였습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과 끝에 항상 빨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탁기를 돌리는 동안 다른 일을 합니다. 버튼을 누르고 잠시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조선의 빨래는 잊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몸을 써야 했고 시간을 써야 했고 그날의 체력을 거의 모두 소모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사람들에게 위생은 편의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였습니다. 입을 씻지 않던 민족인가? 샤워와 목욕의 실체. 조선 사람들은 씻지 않았다는 말은 분명한 오해입니다. 그들은 샤워기 없이 살았을 뿐 위생 없이 살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기록을 들여다보면 조선보다 훨씬 앞선 고려 시대의 풍경은 지금보다 더 파격적이었습니다.
송나라 사신 서긍은 고려 사람들이 하루에 두세 번씩 목욕을 하고 시냇가에서 남녀가 한데 섞여 씻으면서도 이를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고 기록했죠. 목욕은 그들에게 지극히 개방적이고 일상적인 즐거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유교적 가치관은 신체를 드러내는 것을 경계하게 만들었고 목욕은 점차 집안의 은밀한 공간에서 이뤄지는 정적인 행위로 변모했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기본적인 위생은 세수였습니다. 아침에 얼굴을 씻는 일은 단순한 청결이 아니라 하루를 시작할 자격을 몸에 부여하는 행위였습니다. 비누가 없던 시절 그들은 팥을 곱게 갈아 만든 조두를 사용했습니다. 팥가루의 미세한 거품은 피부의 노폐물을 씻어내고 얼굴을 맑게 해주었죠. 향이 강한 창포물은 머릿결을 다스리는 최고의 샴푸였습니다. 씻는다는 것은 단순히 물을 묻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재료로 몸을 정화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씻지 않은 얼굴로 어른을 만나거나 탑상에 앉는 것은 예의 없는 행동으로 여겨졌습니다. 씻는다는 것은 사람 앞에 설 준비를 마쳤다는 뜻이었습니다. 목욕은 더 특별했습니다. 자주 할 수 없었기에 그 의미는 더 컸습니다. 온천은 왕과 백성 모두에게 치료의 공간이었습니다. 몸을 담그는 동안 통증이 풀리고 생각이 느려졌습니다. 온천에 다녀온 날은 몸의 상태뿐 아니라 삶의 균형이 다시 맞춰지는 날이었습니다. 서민들의 목욕은 훨씬 현실적이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떼고 큰 솥에 물을 데운 뒤 바가지로 물을 떠 몸에 부었습니다. 지금의 샤워와 동작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물은 훨씬 귀했고 시간은 더 짧았습니다. 그래서 씻는 동작은 빠르고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오래 씻고 있으면 말은 하지 않아도 눈치가 느껴졌습니다. 물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름이 되면 이 모든 긴장은 풀렸습니다. 아이들은 강으로 뛰어들었고 성인들도 더위를 이기지 못해 냇물에 몸을 담갔습니다. 물놀이는 놀이였고 동시에 위생이었으며 그 자체로 삶을 견디게 하는 장치였습니다. 겨울은 다시 고통이었습니다. 씻고 나면 몸이 빠르게 식었고 병에 걸릴 위험이 컸습니다. 그래서 씻은 뒤에는 뜸으로 몸을 덮였습니다. 그들은 환경에 맞춰 건강을 관리하는 법을 스스로 만들어냈습니다. 씻지 않았던 민족이 아니라 조건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씻던 민족이었습니다. 산부 냄새와 향, 조선의 탈취 기술. 조선은 냄새에 민감한 사회였습니다. 몸에서 나는 냄새는 그 사람의 생활을 가장 먼저 드러내는 정보였습니다. 그래서 냄새는 숨길 수 없는 것이었고 반드시 관리해야 하는 대상이었습니다. 향은 사치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데 필요한 사회적 장비였습니다. 향주머니는 장식이 아니라 몸과 옷 사이에 놓인 마지막 방어선이었습니다. 방 안에서 향을 피우는 행위는 공기를 바꾸는 일이었고 그 공간에 들어올 사람을 배려하는 행위였습니다. 향은 자연에서 왔습니다. 쑥은 냄새를 잡았고 계피는 살균과 상쾌함을 더했으며 감초는 균형을 만들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냄새를 없애려 하지 않았습니다. 조율하려 했습니다. 자연의 향으로 덮고 섞고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위생은 강압이 아니라 적응이었습니다. 사부 화장실과 배설물, 보이지 않는 시스템. 조선에는 변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강은 있었습니다. 요강은 더러운 물건이 아니라 생활 도구였습니다. 아침마다 비워지고 씻기고 다시 제자리에 놓였습니다. 중요한 점은 배설물이 버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조선의 땅은 척박했고 비료는 귀했습니다. 그래서 몸에서 나온 것은 다시 땅으로 돌아갔고 땅에서 나온 것은 다시 사람을 살렸습니다. 재와 흙은 냄새를 다스렸고 병을 막았습니다. 위생과 농업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오부 여성과 아이 노년의 위생. 여성의 위생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치열했습니다. 월경포를 만들고 빨고 말리는 일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쓰는 노동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자연 속에서 씻었고 자연 속에서 자랐습니다. 노년의 위생은 삶을 정리하는 태도였습니다. 전신을 씻을 수 없을 때 발만이라도 씻으려는 마음, 그것이 존엄이었습니다. 우리는 조상을 씻지 않던 사람들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들이 환경이 허락한 최선의 방식으로 위생을 지켜왔다는 사실을. 기술이 없었다고 해서 의지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위생은 미개가 아니라 지혜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지혜를 다시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역사를 새로운 관점으로 다시 바라보는 영상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